자, 네. 연이어서 우리 교재 315페이지 매각 결정 절차에서부터 341페이지까지 재매각 절차까지 절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한 30문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경매를 신청해서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나서 기입 등기하고 송달한 다음에 매각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2달 이상 3달 이하 재건 신고 최고 현황 조사 감정 평가한 다음에 매각 기일이 진행돼서 이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이 차액 지급 신청 대금 납부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등을 제출해서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을 받아야 돼. 요 절차에 관한 걸 결정 기일과 관련된 거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제 여기 매각을 이렇게 매각 결정 전에 여기 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가 이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날 매각 결정할 때 이 매각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건 이의가 타당하다 안 하다 재판하지 말고 그냥 독립된 청구가 아니므로 이의가 들어왔더라도 매각을 허가할 거면 허가, 불허가면 불허가 이렇게 재판을 하지 이거에 대한 재판하지 이거에 대한 별도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 문제 첫 번째 문제처럼 독립된 청구라 신청이 아니어서 이를 참고로 해서 그냥 매각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면 선고하면 되는 거지 따로 이의에 대해서 인용하겠다 기각했다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 이의가 들어오면 이걸 참고해서 허가 불허가 하면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이거 재판이지 요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이 허가한다 이의를 기각한다 이건 안 해도 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낙찰받은 매수인의 의무 낙찰받은 매수인의 권리 의무는 이건 매매 효력 경매도 성질이 매매지만 이 권리 의무는 매매 계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인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리 의무를. 자,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이 착오로 내가 그 7억을 쓴다는 게 70억을 쓴 거 공을 하나 더 써서 착오로 자기가 본래 기재하려고 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공을 하나 더 써가지고 6억 할 게 60억이 되거나 이렇게 했더라도 이거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이걸 허가하면은 경매가 방해되는 걸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 집중을 해서 보세요. 매각 허가 불허가는 매각 허가 할 건지 불허가 할 건지는 매각 그 법정에서 선고하고 공고하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매각 허가 불허가를 반드시 선고하고 공고하게 돼 있지 송달은 안 해요. 그래서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이 일주일인데 송달 안 하다 보니까 깜빡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고하고 공고하지만 송달은 안 해요. 근데 허가 불허가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허가 결정을 경정했다 이건. 허가 결정 경정 결정. 고지 방법은 이건 결정이니까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고쳤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단지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배당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만 가지고는 이 허가 결정이 바뀐 거를 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 자체는 선고하고 공고하는 거로 끝나지만 이
허가 결정을 고친 경정 결정은 적절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고하고 만되거나 배당기일 통지만 보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지 방법은 공고하거나 이것만 가지고도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맨 밑에 거 하나 보면, 참고로 밑에 거 미리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매각 기일, 매각 결정기일, 허가 불허가, 대금 납부 이렇게 경매가 여기에서 자, 요게 말해요. 민사집행법 조항 49조 2호의 이 서류가 뭐냐면 49조 2호 서류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뭐냐면 가항대 집행 정지 서류예요. 정지 서류. 재판 끝날 때까지 그 가항대 집행을 정지한다. 경매 들어온 판결류 경매가 들어왔으면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사집행 총칙에 어려운 부분, 정지, 취소를 제가 마지막에 본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미리부터 이렇게 중간에 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보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익숙한데 처음에 보면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에요. 정리합니다. 이 정지 서류가, 강제집행 정지 서류가 잘 보세요. 경매 날짜 전에 들어오면, 여기 정지가 들어오면, 그럼 날짜를 진행 안 하면 돼요. 경매를 진행 안 하고 날짜를 변경하고 진행 안 합니다. 근데 정지 서류가 요때 들어왔다. 경매로 매각 체육관 매수인이 있고 요때 들어왔다. 허가 불허가 요 사이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정지는 뭐냐면 경매를 속행할 수 없는 사유,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라서 이게 불허가 하게 됐어요. 불허가. 정지가 속행 못하는 거, 속행 못하는 사유는 불허가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때 들어오면 경매를 진행을 안 하는데, 매각 기일을. 요때 들어오면 낙찰받은 게 불허가가 돼, 불허가. 요때 들어오면, 허가 나온 다음에 들어오면, 허가는 되는 거고, 잔금만 못 내는 거예요, 잔금만 못 내. 잔금 내고 나서 들어오면 끝난 거야. 잔금 내고 들어오면 경매는 끝난 거고, 다만 이 배당만 경매 눈해가 정지가 됐으니까 잔금을 배당만 못 받아가, 경매가 그 강제집행 권한이 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 판결에 기해서 배당을 못 받아가, 정지가 돼 있으니까 대금은 납부했으니까 소유권은 넘어갔고. 그래서 요 단계를 매각기일, 경매 날짜 잡히기 전에 들어오면 날짜가 안 잡히고, 날짜 잡힌 게 변경되고, 경매가 진행돼서 체육관 매수인이 나타나는데 이걸 허가 불허가 할 거 전에 들어오면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불허가. 허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대금 납부만 정지되는 거예요. 대금 납부만 확정은 되고, 대금 납부 후에 들어오면 배당만 못 받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뒤에 정지가 들어오면, 그러면 대금 납부기일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금을 못 받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냈다. 이게 허가라고 잔금 납부기 전에 들어왔으면 잔금을 못 내는 건데 이걸 위반해서 잔금을 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지장은 없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금 온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을 받으면은 법원에 집행이의나 이런 거로 잔금 받지 말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원래 이런 실수 잘 안 하겠지만 법원에서도 만약에 법원 실수해서 잔금을 받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다. 자, 큰 문제를 받고 이제 이걸 토대로 여러분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야, 경매가. 이거 끝나면 대금 납부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배당 이런 것만, 인도명 이런 것만 남으니까
얼추 큰 줄거리,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줄거리가 끝나가는 거예요. 자, 큰 틀을 완성하면 그 뒤에는 뭐 되니까. 자, 두 번째 316페이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매가 허가 불허가 결정은 선고하고 공고해야 됩니다. 근데 송달은 안 합니다. 송달 안 하니까 이걸 송달 올 줄 알고 기다리다가 일주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선고하고 공고만 한다. 근데 방금 전에 봤던 거 선고 공고가 아니라 뭐다? 이 허가 결정을 경정한 거는 이 고쳤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든 알려줘야 된다. 공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알려줘라. 자, 그 다음에 정지 결정이 매각 실시 전에 제출되면 기일을 변경하고 경매를 진행 안 합니다. 매각 실시 후에 제출되면, 언제 제출되면 허가 불허가 결정 전에 제출되면 경매를 속행할 수 없는 사유지, 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매각을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허가 후에 제출되면 잔금을 못 냅니다. 잔금을 못 내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버렸다면 그거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잔금을 못 내고 잔금 낸 다음에 들어가면 배당도 못 받고 뒤에 다 나올 것들이에요.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시했다면, 자,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망이 없으면 실시했다면 매각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경매하자는 취되지 않는 아니라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런 절차 하자는 치유됩니다. 남을 가망이 없으면 경매를 속행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을 가망이 없어 강고 매각을 실시했어.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실시한 결과가 비싼 가격으로 들어왔으면 치유가 되고, 비싸지 않은 거로 들어왔으면 불허가를 해야 되는데 확정에 대해서 잔금을 냈다면, 앞에 봤던 거잖아요. 확정됐다면 이건 치유된다. 몇 번 반복됐던 거잖아요. 허가 결정이 있은 뒤에 정지가 들어오면 매수인은, 자, 요것도 알아둬야 돼. 요것도 말이 그 말 같은 것 같지만 이게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 막 모든 수험생이 다 그래요. 오래 공부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쯤 되면 이제 뒷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힘이 붙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초점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집중력이라는 게 여기까지만이고 그다음부터는 배당으로 넘어가니까 임대차 배당 뭐 이런 거라 또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집중력을 놓치면 안 돼.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건 실물 겪어본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잘 보세요. 매각 허가 결정 봐봐요. 그러면 매각 기일이 있고 허가 보고 결정 기일이 있고 대금 납부 기일이 있는데 이 정지가 요때 들어오면 기일이 변경된다 그랬어요. 변경 진행을 안 해요. 요때 들어오면 불허가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요때 들어왔으면 들었어요? 요때 들어오면은 대금을 못 내. 대금을 못 낸다고. 물론 아까 앞에 한 문제 봤죠. 대금을 못 내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대금 기일을 정해서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판례다. 실수로 그렇게 됐다면. 근데 그런 일은 여하튼 그게 판례예요. 그렇지만 원칙은 뭐다? 그건 실수가 일어난 경우고 대금을 못 냅니다. 대금 낸 다음에 정지가 들어오면 배당을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못 냅니다. 대금을.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억에 낙찰받는다. 10억에. 낙찰 받았어. 10억에 낙찰 받을 때 10% 냈죠. 1억. 1억을 냈어요. 이제 9억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9억을 마련했어. 9억을 이제 대출받고 뭐 해서 마련해놨어.
근데 이제 허가가 났어. 불허가 나면 정지가 불허가 나면은 반드시 1억을 찾아가지. 바로 불허가 됐으니까. 허가 나왔으니까 잔금을 내야지. 이제 9억을. 그러니까 9억을 준비를 잔뜩 해놨는데 잔금 내라고 연락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데 정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9억을 못 내는 거예요. 잔금을. 언제까지 못 내? 언제까지? 이 정지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강제집행 정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게 언제 끝날 줄 알아? 그럼 이 사람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마냥 기다려야 돼. 그래도 기다렸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서 그 재판이 위야무야 돼가지고 돈을 내면 좋은데 그 정지 재판 건 친구가 이겨가지고 경매가 취소되면 이 사람은 닥쳤던 게 뭐 되는 꼴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확실한 거야. 어느 때 이 허가 나와서 잔금을 내려고 하는데 정지가 들어오면 낙찰받은 사람은 너무 불합리한 거야 이거. 그냥 10억 1억도 못 찾아가지. 끝날 때까지 잔금을 내야 되니까. 잔금도 못 내지. 1억은 잠겨있지. 잔금도 못 내지. 낼지 안 낼지도 모르지. 너무 불합리해서 이런 규칙이 생긴 거야 이렇게. 허가가 되고 정지가 들어온 경우 요 뒤에를 강조해야 돼. 뒤에. 누가? 매수인. 잔금 내야 되는 매수인은 야 이거 너무 일 구제해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어땠다? 나 매각 잔금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매각 받은 거 취소해라. 나 이거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거 10% 낸 것도 찾아가고 잔금 안 내도 되고 그런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 매각 허가되고 정지가 들어오면 잔금을 못 내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잔금을 내려고 기다리는 매수인은 나 못 기다려. 얘를 구제해 주려고 매각 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잔금 납부할 때까지. 잔금 납부하면 끝난 거니까 한 건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두 번째 지문도 최근에 문제는 지문이 아주 깊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 317페이지 이 지문도 자, 요 지문 요 지문도 좀 요건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요 설명을 한번 보면 여러 차례 매각 기일에서 자, 요 밑에 설명을 좀 먼저 볼게요. 자, 매각 결정에서 매각 기일이라고 하면 매각 허가 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매각 허가해 줄 거냐 불허가해 줄 거냐의 대상이 된 매수 가격 신고가 있었던 당해 매각기일 그게 위반됐느냐 이거 그 매각 기일의 공고가 위반됐으면 불허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불허가 이게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불허가를 하게 돼서 지금 이걸 잘 보세요.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불허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매각기일의 의미가 뭐냐면 불허가 해줄 거냐 허가자 할 거냐 되는 매수 신고가 이루어진 당의 매각기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매각해서 신고가 없어 불능불능 그러니까 유찰 이렇게 여러 차례 매각기일이 여러 번 있어. 여기 1차 매각기일,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 여기에서 여러 이루어진 경우에 여기서 드디어 매각이 됐다 이거. 이 매각 허가 여기에 매각 공고가 위법하지 않으면 여기 매각기일의 공고 위법 가지고 불허가 사용 좀 알아. 매각기일이라면 허가 불허가 대상이 된 당의 매각기일을 의미하므로 여러 차례 매각기일에서 매수 없어서 불능이 된 후 그 다음에 매각이 된 경우에는 위배는 뭐만 위배된다? 당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신문 공고가 법률에 위반된 게 있는지만 따져라. 그래서
당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 위반이 없는 이상 옛날 매각기일의 신문 공고가 위법하더라도 불허가 사유를 할 건 아니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어서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이걸 한번 집중해서 받으면 고르는 거는 아 그거구나 이렇게. 당의 매각기일이 이상이 없는 이상 꼬투리 잡지 마라. 정본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집행정지서류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총칙 앞부분 안 본 거 있잖아요. 세 파트 불복 절차.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거 볼 때는 아주 쉬워요. 미리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집행 경매 절차 하나도 안 보고 미리 그것부터 딱 보면 어려워요. 근데 뒤에 보면 쉬운데. 집행정지 정본이 언제 제출됐어? 매각 날짜 전에 제출되면 기일을 변경하고 날짜 진행 안 하고 매각 실시 후 허부 결정 전에 제출되면 불허가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매각 허부 결정은 반드시 법정에서 선고해야 되고 선고한 때 효력이 발생으로 송달할 필요가 없고 근데 반드시 공고는 해야 되고 공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맨 마지막도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낙찰자가 봐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그 다음에 임차인이 후순위야. 그래서 임차인은 쫓겨나야 돼. 대항력이 없어. 그리고 매수를 해서 낙찰 허가까지 받았어. 근데 그 뒤에 임차인이 이제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앞에 근저당을 말소시켜서 1등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 소멸로 인해서 물론 소유자가 소멸했겠지만 임차인 대항력이 존속하는 거로 변경되면 이 부동산 부담이 현저히 증가,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니까 낙찰자는 매각 허가를 빠꾸해라,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거는 내가 허가 받은 거를 취소. 그러니까 낙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렇게 중대한 부담이 변경된 경우 또 하나 뭐다 아까 강제집행 정지가 들어와서 돈을 못 내게 생긴 경우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 두 가지 대표적이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18페이지 자 매각 기일 다음에 결정기일 매각 기일부터 결정기일이 일주일인데 이게 만약에 변경됐다면 이거는 이들 이해관계인들에게 이거 매각 기일이 아니라 매각 경매하는 날에서 채용가 결정이 됐어. 이 사람한테 허가할 거냐 불허가할 거냐 매각 결정기일이 변경될 때는 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주되 이거를 반드시 교부 송달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교부 송달을 할 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매각이 끝났고 허가 불허가 결정만 변경될 때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제 이 낙찰받은 사람한테 너 허가 불허가 이런 단계에 통지를 해주되 이건 등기부를 발송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이걸 꼭 교부 송달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체육과 매수 신고인이 아니래도 내가 매각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도 포함돼. 이렇게 나한테 받아야지 안 된다 재주면. 근데 요거 그 대신 그 10% 낸 걸 찾아가지 않았어야 돼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한 청구나 신청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를 참고해서 그냥 허가 불허가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거지. 요 이의에 대해서 인용, 기각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다. 아까 봤던 것도 반복이죠.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취소는 압류 채권자나 우선권자를 보는 거니까 이들만 항고할 수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의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몇 번째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그 다음에 4번 문제 319페이지. 자, 319페이지. 자, 집행 권한이 된 채권이, 그러니까
경매 들어온 강제집행 채권, 집행권은 채권이 경매 결정 이후, 경매 결정 이후에 중요한 거는 결정 이후에 변제로 소멸되었다. 그럼 그것은 청구 이의 사유는 되겠지만 매각 이 집행력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는 아니다. 이걸 막고 싶으면 경매 후에 이걸 갚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경매 들어온 채권을 경매 후에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실체법적 사유 가지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경매 불허를 구해서 이거 우리 냉교는 마지막 이 구제 그걸 써야지 청구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이런 거로 되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임의 경매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임의 경매. 자, 그 다음에 매각기일 결정기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 그들이 그거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만 하는 거죠. 채굴가 매수 신고인의 대리인이 다른 사람 못하도록 방해한 때도 이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경매 들어온 걸 악의적으로 방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채굴가 결정 후 감정평가에 따라 채굴가 결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감정 평가 사유도 안 되고. 자, 마지막을 볼까요?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잘 보세요. 채권자에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될 가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잉여란 얘기죠. 무잉여.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경우에 누가 채무자는 그러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이건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다? 압류채권자와 우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압류채권자와 우선권자만 할 수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의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무잉여는 압류권자와 우선권자만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자는 할 수 없고 이거를 표현을 무잉여라고 한 거라고 변제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렇게 같은 표현이다. 자, 이거 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교재 320페이지 5번 육과장이 매각 결정기일에 관한 거고 이제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5문제가 있고 즉시항고에 대해서 8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재매각이 10문제가 있어요. 자, 틀린 것은 5번. 여기 마지막 문제죠. 자, 허가 이후에 정지가 제출되면 즉시가 헌거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거죠. 이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할 수 없지. 잔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냈더라도 실수로 기일을 정해서 잔금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낙찰받은 매수인은 이거 한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매수인은 그 매각 허브 결정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각 허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거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에만 항고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허가 결정에만 불허가 결정의 항고는 공탁을 안 거는데 불허가 결정은 다 지경매하는 거고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공탁을 하도록 돼 있다. 나중에 이걸 배당으로 편입될 수가 있다. 이 배당에 편입되는 건 다시 뒤에 또 나온다. 남 항고를 막으려고. 자, 매각 목적물의 농지 취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반대로 농지 취득이 필요하다고 작성된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사유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죠? 농지가 필요 없는데 농지 필요하다 그러면 농지 취득 때문에 참가 못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이건.
자, 이제 불허가 결정 관련해서 볼까요? 우리 교재, 불허가 결정 관련해서 우리 교재 321페이지 그 앞에서부터 지문을 볼게요. 이게 지문이 뭐냐면 이렇게 요 문제도 괜찮아요. 가장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요거만, 요 4번만 옳고 요거. 자, 틀렸단 말이야. 틀린 이유를. 첫째, 이건 총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미리 나온 거예요. 총칙. 사법보좌관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을 송부하던 판사 등은, 자, 여기서 10분의 1을 해당되는 걸 제공 안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10분의 1 공탁을 안 걸었을 때 어떡할 거냐. 요게 이제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10분의 1을 걸지 않으면 바로 각하하지 말고 보정을 명해서 여기에 불응하면 각하하라, 이렇게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판례 때문에 또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꿨다? 이거 바뀐 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항고 이유서나 보증금은 보정을 명하지 말고 각하하고 인지만 보정하도록. 그래서 인지를 보정 명령 내리고 보정하지 않을 때 각하하는 거로. 그래서 뭐냐면 10분의 1은 이제 보정하지 말고, 보정 명하지 말고 바로 각하해요. 안 내면. 뭐만 보정을 낸다? 인지만, 이렇게. 인지만. 요거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이거, 사법보장 규칙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인지만 보정하도록. 우리가 주의할 건 뭐다? 10분의 1은 보정 없이 각하고, 인지는 보정을 내서 보정에 불응할 때 각하고. 자,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앞에 뭐냐, 이렇게. 10분의 1 안 냈을 때 보정 명하고 잘못된 거고. 2번. 자,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뭐만 가능하다? 즉시 항고만 가능하다. 여기, 자, 이게 즉시 항고. 이게 집행 이의가 아니라 즉시 항고만 가능하다. 자, 또, 즉시 항고는, 자, 뒤가 중요합니다.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이거 봐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 확정. 자, 즉시 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지만 중요한 게 뭐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확정이 돼야 효력 발생해요. 확정. 요거 숨을 골라야 돼요. 이제 끄트머리 가니까 요 차이예요. 고만고만 하다가 뭐냐면 앞으로 계속 뒤도 이제 반복될 거지만 전부 명령,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뒤에 나올 것도 한두 개만 밀지 말면 압류 추심 명령 말고 전부 명령은 확정돼야 돼. 또 판사가 하는 특별 현금화도. 그래서 우선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부 명령은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전부 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고 재항고하면 그 끝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전부 명령 자체가 효력 발생을 안 해요. 특별 현금화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들어가면 확정이 돼 효력 발생하는 게 전부 명령, 특별 현금화, 이거 매각 허가 결정. 나머지 짜투리 몇 개 더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워밍업으로 미리부터 이제 예행 연습을.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각 허가 결정이거든요. 이거는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항고가 되면 확정이 안 되니까 효력 발생을 못 해.
그래서 매각 허가가 확정이 안 되니까 효력 발생이 못 하니까 후속 조치를 못 해요. 못해. 자, 우리 교재 321페이지 맨 밑에 설명이 잘 나왔어요. 확정돼야 효력이 있는데 후속 조치를 못 하게 된다 이거죠. 못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알죠? 매각길에 최후가 신고가 있은 뒤에 결정기일 전에 정지가 들어오면 속행할 수 없는 사유로 불허가 결정을 해야 된다. 자꾸 했죠. 봐서 이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정지 서류에 관해서는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굉장히 반복됩니다. 뒤에까지 계속. 이게 이제 나중에 총칙으로 연결돼서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줄길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게 많은 것 같아도 몇 개 안 돼요. 그게 생소할 뿐이지. 그게 몇 개 안 되는 걸 참 갖춰놓으면 이게 별거 아닌데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막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것부터 이렇게 또 이 기출문제나 문제풀이 과정들이 길다 보니까 지쳐서 그래서 우리 시무 이 과정 짧고 몇 개 안 되고 상당히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자, 우리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로 322페이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경매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제일 먼저 맞춰져서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가등기가 제일 앞에 있으면 말소가 안 돼요.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서. 맨 위라면. 근데 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안 했다면 본등기를 해야 이제 낙찰자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등기를 안 했다면 아직은 본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게 아니니까 이런 손해배상 책임, 담보 책임 이런 걸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가등기가 본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상실해야 담보 책임을 묻는데 본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는 경우에는 아직은 소유권을 상실한 게 아니다. 판례가. 두 번째, 매수인, 낙찰자를 말해요. 낙찰자가 강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매수해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서 소유권 등기를 끝냈는데 잘 보세요. 그 뒤에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이게 A로부터 B로 등기가 됐어. 등기가 돼서 B한테 판결을 가지고 경매를 넣어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냈는데 이거 B 경매 대상이 된 채무자 명의의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로 말소됐다. 그래서 말소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이거는 경매 자체가 무효다.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매매를 전제로 담보 책임이야.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 책임인데 이거는 경매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뭐로 간다? 판례가 담보 책임이 아니라 원인 무효, 부당이득으로 구제를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건 담보 책임이고 근데 본등기를 안 했으니까 상실 안 한 거고 이거는 밑에는 경매 대상 자체 이거 채무 명의의 그러니까 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체가 원인 무효. 그래서 결론 원인 무효일 때는 담보 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책임. 자, 옛날 건물을 멸실 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어요. 구건물과 시건물이 전혀 별개야. 그러면 멸실된 옛날 건물의 등기부에 있는 설정 가지고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 받았더라도 신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죠? 토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었어요. 근저당을 했어. 근데 이걸 헐고 새로 졌다고 이렇게. 등기는 그대로 두고. 경매를 놓지, 낙찰 받았지. 그러면 낙찰자가 이거는 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취득할 수 없다.
자, 또 이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최근에 판례들은 깊이가 있어요. 최근에 시험 문제들이. 자, 요거 이제 요 4번은 이제 요것도 앞으로 안 봤지만 앞으로 볼 거를 전제로, 특히 이제 양도담보,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 유체동산인데 채무자 거로 알고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갑한테 양도담보된 거다. 양도담보돼 있으면 이거는 대외적으로 얘 게 아니라 얘 거기 때문에 이 경매 배당 받아갔을 때 얘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 그 소유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다. 그죠? 이게 실무에서는 이제 양도담보가 돼서 분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된 것 자체가 안 나오잖아. 유체동산은 표시가 안 되니까 이게 누구한테 양도담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매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양도담보 들고 나타나서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특히 종종 분쟁이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소, 닭, 돼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사료값 때문에 사료회사에 양도담보 잡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경매로서 받아가면 양도담보 잡힌 애가 이제 튀어나와서 여튼 이렇게 매각 부동산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낙찰 받은 매수인은 아까처럼 세입자가 말이지 근저당 밑에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시켜서 대항력이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이의나 등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이거 아까 봤던 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아까 봤던 건 이게 원인 무효일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범위, 강제 경매가 무효라서 이때는 담보 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다. 담보 책임은 있는데 여지가 없다. 무효니까.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번 문제. 323페이지. 어이구. 볼게요. 자. 매각 실시 후 매각 결정기일 사이에 정지가 들어오면 뭐다? 매각 불허가 결정해야지. 그죠? 맞죠? 매각 허가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므로 이를 참고해서 그냥 허가 불허가 선고만 하면 되고 이의에 대한 재판은 안 해도 된다. 계속 반복이죠. 그렇다니까 의미 없어요. 그대로지. 부동산 경매대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착오로 공을 하나 더 썼다.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하는 입찰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 공을 하나 더 썼다.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이건 중대한 오기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구제 방법이 없다. 자,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 정지가 들어온 재판이 들어온 경우에 허가 후에 정지가 들어오면 뭘 보낸다? 잔금을. 그럼 낙찰 받은 매수인은 뭐가 되냐? 매수인은 이때 나 못 기다려. 매각대금 내면 끝나는 거 그 전까지 허가 결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취소받아가지고 10%낸 것도 찾아가고 안 기다리고 이렇게.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옳은 것은 해놨어. 옳은 거. 제 틀렸다는 얘기야. 3번만 옳고 나머지는 제 틀린 거로 돼 있어요. 자, 최고가 신고, 매고 길에서 최고가 신고가 있었으나 결정 전에 정지가 들어오면 법원은 뭐다? 매각 불허가를 해야 된다. 그냥 허가를 미루지 말고 불허가를 해야 된다. 자, 착오로 공을 하나 더 썼다. 이거는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채무자가 허가 결정 선고 후 정지를 제출했더라도 그것 가지고 허가는 이미 났기 때문에 허가의 확정을 저지할 수는 없고 잔금만 못 낼 뿐이다. 잔금만. 이때 낙찰받은 매수인은 나 못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각 받고 결정 나는 사이에 일반 승계 사망했다. 사망. 그리고 승계인 저추가 제출되면 허가 결정을 누구로 할 수 있다? 승계인으로 할 수 있다. 망자로 하지 않고. 승계인으로 할 수 있다. 망자로 하지 않고. 자,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대해서 매각이 불허가 됐다면 최고가가 있고 차순위 신고했을 때 최고가가 매각이 불허가 되면 차순위 신고인에게 그 허가 결정하라는 게 잘못했습니다. 뭔지 알아요? 차순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허가를 받고 매각을 허가를 받고 대금을 안 낼 때 최선순위 최고가 신고인이 허가를 받고 대금을 안 낼 때 잔금만 안 낼 때 차순위 신고인에게 또 절차를 똑같이 밟아요. 최순위 선순위가 잔금을 안 낼 때 허가를 받고 잔금 안 낼 때 차순위자에게도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얘가 차순위가 허가를 받아야 잔금을 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최선순위가 허가받고 잔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매각 자체가 불허가 되면 차순위는 필요 없다.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돼. 뭐다? 차순위는 잔금 안 낼 때만 대비한 거다. 잔금 안 낼 때. 잔금 안 낼 때. 불허가 될 때가 아니라 잔금 안 낼 때를 대비한 거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매각 결정 전에 정지가 들어오면 불허가 결정을 이게 틀렸죠. 그러면 불허가 결정을 해야죠. 하는 게 아니라 또 허가 있고 정지가 들어오면 낙찰자는 뭐 할 때 나 못 기다려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자, 대금을 납부한 뒤에 정지가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하고 배당만 공탁하고 배당만 못 주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숙지해 놓으면 앞에 총칙 볼 때 쉽다고요. 과잉 매각 금지 위반해서 매각 허가 결정한 경우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이해관계는 이제 항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매각 허가 결정 여부는 선고하고 선고한 때 고지 여력이 생기고 또 공고하게끔 돼 있고 송달은 안 하고. 자, 이제 즉시 항고 파트를 봅니다. 우리 교재 326페이지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 항고 문제가 8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매각이 10문제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절차가. 잔금 내고 인도명령하고 배당만 되면 이렇게 등기하고. 절차 단계로는 여기 이제 좀 심화 있는 마지막 단계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 대금 가지고 다 갚고도 남으면 다른 건 경매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 과잉 매각이 되니까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데 하나 가지고 충분히 변제하면 다른 거 하지 말라. 과잉 경매 금지죠. 근데 그렇더라도 돈이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남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경매할 때는 토지 건물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진행해도 되고, 또 채무자가 동의하면 그때 과잉 경매가 있더라도 괜찮다. 두 가지. 자, 채무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이거 이해할 수 있다. 뭐가 잘못됐죠? 무익료는 누구를 위한 거다? 압류 채권자와 우선권자. 채무자나 소유자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맞는 거지. 없다니까 이렇게. 채무자는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지. 정지가 들어오면 허가 결정 전에 들어오면 불허가. 이거 지금 한 30번째 하는 것 같아요. 20, 30번 하는 것 같아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뭐만 가능하다? 즉시 항고만 된다.
동상항고나 이런 다른 항고는 안 된다. 즉시 항고만 된다. 매각 불허가 결정은 공탁을 안 거는데 허가 결정일 때는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항고인이 2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은 절반만 공탁하면 안 되고 항고인별로 따로따로 공탁을 걸어야 된다. 10분의 1을 나눠서 공탁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걸어야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걸어야 된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시입니다. 자, 여기 따로따로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자주 반복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또, 자, 이제 여기에 매각 허가 결정이 있어요. 허가 결정은 있어. 허가 결정에 여기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확정이 안 돼요. 그죠?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그 대신 허가 결정에 즉시 항고할 때는 10분의 1을 걸어야 돼. 확정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즉시 항고가 각하됐어. 공탁 안 걸거나 그래서. 각하됐어? 그래서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허가 결정의 확정을 못하게 해요. 그죠? 다시 한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걸면은 즉시 항고로 인해서 허가 결정이 확정이 안 돼. 확정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 게 각하됐어. 각하. 공탁 안 걸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럼 각하 결정에 또 즉시 항고를 해. 이번엔 즉시 항고 대상이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야.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하더라도 이 항고 가지고 이거가 정지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즉시 항고는 이걸 정지시키지만 확정이 안 되게. 이거에 대한 각하 결정에서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이렇게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보증 공탁 10분의 1 안 걸었다고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이건 이거에 대한 즉시 항고야. 이거 가지고 이거를 꺼내서 허가 결정이 확정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공유자에게 매각 결정이 통지 안 한 건 항고 사유가 되고요.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거 뒤에 좀 나올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 10분의 1 걸은 거 10분의 1 건 거는 항고가 기각되면 10분의 1 걸은 걸 반환 못해요. 반환 못해. 자, 여기에서 채무자, 소유자가 걸은 거는 반환 못하고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걸은 거는 배당으로 편입돼요.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걸은 거는 항고 제기한 때로부터 요거 끝날 때까지 요때까지 연 15% 이자가 못 찾아가. 요 15%. 다시 한번 채무자나 소유자는 전액 못 찾아가고 10분의 1을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걸은 거는 전액 못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요 항고한 때로부터 이거 끝날 때까지 얼마? 매각 대금의 15% 연 그 이자를 못 찾아가. 그래서 그게 배당으로 편입돼.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은 공탁을 걸지 않으니까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 항고인이 2명 이상이라면 항고인별로 각각 10분의 1씩 따로따로 제공해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사유가 있거나 매각 허가에 대한 이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걸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인 허브 결정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시항고가. 매각 불허가 또는 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때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건다. 뭐가 잘못됐죠? 허가에만 걸고 불허가일 때는 걸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일주일 이내에 바로 각하를 하되 요 각하 기간은 혼시규정이므로 지난 뒤에 각하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고요. 여튼 보정을 내진 않아요. 자, 항고법원은 이 즉시항고 들어왔을 때 항고법원은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이유일 때는 이게 억울하구나, 이거 잘못된 게 있구나 라고 타당하다고 할 때는 원 결정을 취소, 원 재판에다가 너 잘못됐다 취소하되 취소까지만 합니다. 요거 취소한 다음에 매각을 허가할 거냐 불허가할 거냐는 항고법원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1심 원법원 경매 집행법원에서 한다. 매각을 허가할 거냐 불허가할 거냐 결정 자체는 이 항고법원에서 대신할 수 없다. 직접 대신할 수 없다. 집행법원에서 한다. 경매법원에서. 항고가 타당해서 항고가 받아지더라도 원 결정만 취소하고 다시 해라 까지만 하지 실제로 허가할 거냐 불허가할 거냐 자체는 경매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329페이지 4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자, 임금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얘는 항고권이 없다. 이게 답이죠. 자,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 이해관계인. 4번 가지고 배당 요구한 사람도 포상표하면 되죠. 경매 후 종기까지 이중 경매에 놓은 친구는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고. 1번 임차인의 보증금을 압류 전부한 사람이 임차인 대신 임차인 신고한 경우 해당된다. 이 사람도 임차인 대신 신고하면 당연히 된다. 이렇게 이해관계인이다. 즉시항고권이 있다. 불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30페이지 이제 시험 문제가 4문제가 남았어요. 20번. 그리고 나면 이제 재매각만 남는 거예요. 10문제. 재매각. 이것도 재매각도 많은 중복이 있고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재매각 가서는 몇 개만 주의하면 됩니다. 문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암기가 부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옳지 않은 것은 잘 보세요. 매각기일 신문 공고할 때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는 게 똑같죠? 경우에 임대차가 없는 거로 잘못되면 낙찰자는 상당히 큰일 나는 거고, 채무자는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되면 더 잘 팔리니까 얘한테는 손해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이거 계속 시험자 나와도 똑같아요. 공고 잘못되면 채무자가 못한다는 거로 계속 있다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고요. 정답은 안 돼 있지만 이거 이 당시에 근데 이것도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뀐 거라 이의 신청할 때 이 보증 제공은 보정을 명하지 않는 거로. 그래서 정답이 이거 2번도 이제 정답이 돼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인지만 보정하는 거로 바뀌었다고. 인지만.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있을 때만.
자, 선고를 안 하면, 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은 안 하더라도 반드시 선고하고, 선고를 반드시 하고, 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근데 선고를 안 하고 공고만 했다면, 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거로 봐서 확정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반드시 선고를 해라. 송달은 안 하지만.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으면 이걸 정지시키죠. 확정을. 근데 이 항고에 공탁이 보증 제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항고장 각하가 되면, 그래서 항고장 각하에 대한 즉시 항고는 여기에 대한 즉시 항고라고, 여기에 대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정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거 하더라도 확정이 차단되지 않아서 정되지 않는다. 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거를 확정을 차단하지만, 이 즉시항고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는 여기에 대한 거라 이거를 차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문들, 응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조금만 익숙해 놓으면. 이제 6번이면 얼추 문제가 8번째니까 3문제가 남았군요. 보세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매각 허브 결정에는 불복은 즉시항고만 가능하다. 집행이 안 되고, 허가 결정은 즉시항고는 언제부터? 선고일로, 송달 안 해준다.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선고도 되기 전에 항고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거다. 선고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선고도 되기 전에 항고한 거. 왜냐면 매각 기일 있잖아요. 기일.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기일이 일주일 있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매각 기일이 이제 낙찰자가 갑이 낙찰이 됐어. 낙찰이. 얘가 일주일 있다 허가 불허가 선고를 할 거야. 그럼 이 선고 후에 항고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경매물건을 내가 낙찰받다가 뺏겼어. 뺏기니까 얘가 분명히 허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허가 나오니까 그냥 급하니까 미리, 실무에서는 미리 그냥 항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니까. 무조건 남항고를 이렇게. 그래서 선고되기 전에 한 선고는 부적법하고, 나중에 그게 선고되더라도 이거는 치유가 안 된다. 또 아까 본 거, 매각기일 공고에 임차인이 없다고 하면 누가? 채무자는 없다. 똑같다니까요. 허가가 확정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오고 배당이 끝났더라도 추한 신청이 가능하다. 없다가 아니라. 전원합의체 대법원 추한 항고가 가능하다. 자, 7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는 고집부터 일주일인데 송달을 안 하니까, 이것도 원심법원에 냅니다.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심법원 제출.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면, 잘 보세요.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 허가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항고를 했어. 매각 허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항고를 했어. 이게 타당해. 그럴 경우 허가 나온 거를 취소는 하는데, 허가 불허가 결정 자체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항고법원이 직접 할 수는 없다. 자꾸 반복해놔야 돼요. 이런 거는 이론으로 풀기는 어려워요. 연습이 필요해요. 또 하나 참고로, 즉시항고는 소송이 아니라 이 편면적 불복 절차 그래가지고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 표시가 없어도 되고 항고장을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만 가능하다. 통상항고나 비송법 항고는 안 된다. 2명 이상일 때는 항고인이 각각 10분의 1씩 내야 된다. 이렇게 반복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로 채무가 매수인 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가 있다. 이거는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뭐 행위 무능력 또는 뭐 예컨대 청산인이 파산된 해산 청산인이 뭐 이걸 취득하려고 그런다거나 무능력자가 취득한다거나 등등을 말하는 거다. 이의는 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사람 거 가지고는 못한다. 자기 거로 해야지. 다만 한 가지가 뭐였죠? 경매 개시결정 정보원에 대한 채무자 송달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각 허가 여부 결정은 항고법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집행법원이 해야 된다. 계속 반복이죠. 응용해서 허가에 대한 항고는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어디냐면 우리 교재 333페이지 대금을 안 낼 때 좋지 10문제가 있어요. 여기만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대금을 안 낼 때 어떡할 거냐. 대금을 안 낼 때. 자, 대금을 내지 않을 때 어떡할 거냐. 경매 신청해서 하루 이틀 만에 결정 났어요. 등기하고 송달했어요. 그 다음에 종기 2달 이상 3달이야. 채권 신고 최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이것도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잔금 낼 때. 이때까지 노서 결정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결정이 확정됐으면 이제 잔금을 냅니다. 여기와 관련된 절차 불러래요. 대금. 이제 다 연결돼요. 자, 문제풀이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근데 여기서 뭐냐면, 대금 내는 건 좀 이따 볼 거예요. 대금 낼 때 이 차액 지급 이런 건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뭐를 보려고 하냐면 대금을 내야 되는데 얘가 대금을 안 낼 때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걸 보려고 그래요. 대금을 납부 안 할 때. 자, 문제풀이 보면 우리 교재 333페이지 1번. 자, 보세요. 자, 매각기일 공고 통지 누락 등 절차 하자가 생겨서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최저가를 저감할 수 없는 거죠. 이 절차가 잘못된 거니까. 착오로 저감해서 세매각을 실시해서 그 가격이 그 전보다 비싸게 팔렸더라도 위법합니다. 이게 뭐와 다르다? 무잉여 취소와 다르다. 아까 또 나왔던 거죠. 무잉여 취소는 그 뒤에 세게 팔리면 되는데 이건 절차가 잘못된 경우에는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거. 자, 이 절차가 문제 때문에 된 건데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 또 법원이 매각 결정기일에 이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해서 경매를 다시 진행할 때는 이때도 저감할 수 20% 30% 다운할 수 없어요. 20% 30% 저감하는 거는 적법하게 경매를 진행해서 이게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이거는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불허한 경우에는 다시 해야지 이거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또 매각 허가된 게 항고돼서 매각이 불허가 돼가지고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저감할 수 없는 거고. 자, 매수인의 잔금을 요것도 뒤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요거부터 보고 할게요. 요게 이제 끄트머리니까, 요것도 계속 반복이니까, 요 테마별로 이렇게 한두 개씩 있는 거예요. 자,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 지급 소환장이 옛날 판례요. 대금 내라는 소홍달이 적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잔금 내라고 연락을 제대로 했어야지 잔금을 내는데 얘가 이걸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금을 못 냈어. 그 법원은 잔금을 안 내니까 재경매를 넣었어. 재경매. 이거는 당연히 뭐다? 위법하죠, 위법. 위법하죠. 이러한 위법은 매각 허가대한 이의 또는 속행할 수 없는 사유, 그 낙찰인으로서는 매각 허가된 이의나 즉시항고 등 규정으로 이걸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둬가지고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이 확정됐다면 매각이 더 이상 이 재경매를 취소를 구하는 이의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절차 하자는 확장된 다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다툴 수 없도록. 그래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 통지 송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가 했다면 그전에 이걸 다퉜어야 되는데 안 다퉈가지고 둬가지고 재경매 사건이 매각이 허가가 되고 재경매 사건의 매각이 허가되고 확정됐다면 그 재경매 취소하라는 걸 이제는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익이 없다. 자, 마지막 5번도 좀 집중을 해놔봐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과잉 매각을 이유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 불허가를 하는 경우 이게 경매가 많은데 이제 요거만 허가를 받고 매각을 허가받고 두 개만 가지고 충분하다. 이거는 과잉 매각이니까 불허가 됐어. 요거는 매각을 허가받고 요거는 불허가 됐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얘가 잔금을 안 냈어. 잔금을. 그래도 부동산을 요거만 경매는 게 아니라 다 다시 놓았어. 다 경매를. 이때에 요 낙찰받다 잔금 안 낸 애가 요거는 낙찰 못 받지. 이제 잔금 안 낸 전 매수인이니까. 근데 요거 불허가 나온 거 요거. 불허가 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전 매수인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허가 받아가지고 잔금 안 낸 요거는 다시 못 들어오지만 재경매에서 요렇게 요거는 매각이 불허가 된 거. 여기에는 전 매수인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봤어요. 18년도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334페이지 2번 10문제니까 이제 9문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 사람이 동일 부동산의 매각을 동일 부동산을 매각을 받은 경우에 그 중에 이제 돈을 한 사람이라도 안 낸 사람이 있다면 1인이라도 돈을 잔금을 안 내면 이건 불가분침을 하랬죠. 완전히 이행한 거로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을 단체로 매각받았다면 잔금을 전액 연대해서 다 지급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돈을 나빠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전부 그러니까 완전히 이행한 거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전부 다 넣어야지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잔금을. 자, 자, 그 다음에 그 매수인이 대금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잔금을 안 냈더라도 그러면 이제 차순위 신고가 있으면 이제 재경매를 할 게 아니라 차순위한테 먼저 잔금 안 낸 경우 대비하는 게 차순위니까 얘한테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얘가 이제 허가되면 차순위가 내도록 이렇게. 차순위도 허가를 받았는데 걔도 잔금을 내지 않았다. 그때는 최고가 매수인과 차순위인 중 아무나 먼저 내는 사람이 취득하는 거로. 아무나 먼저. 재경매 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가는
최저가는 요걸 그림을 먼저 봐요. 이렇게 얘가 이제 10억에 받았어. 10억에. 잔금을 안 냈어. 재경매 넘어가 들어갔어. 이때 얼마로 시작할 거냐? 판례가 요 금액 보세요.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 처음에 평가한 거거나 전 경락인이 신고한 금액이 아니고 그 허가할 때 정해졌던 최저가. 그러니까 여기에 최저가가 10억, 그러니까 최저가가 9억이었는데 9억. 10억으로다가 이 낙찰을 받았다. 잔금을 안 냈다. 재경매 넘어갔다. 다시 한번. 얘가 9억, 최저가가 9억인데 이거 10억에 낙찰 받았어. 잔금을 안 냈어. 재경매 들어갔어. 재경매 금액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최초 감정가도 아니고, 얘가 낙찰 받았던 금액도 아니고, 얘가 낙찰 받을 때 최저가. 요걸 다 씻어라, 그대로. 이렇게. 감정인이 처음 평가한 금액도 아니고, 전 낙찰자가 신고한 금액, 매수한 금액도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허가할 때 정해졌던 최저가. 9억짜리를 10억에 낙찰받아서 잔금 안 냈다. 처음에는 감정가가 20억이었다. 감정평가 20억. 유찰되다가 9억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얘가 10억에 받았다. 안 냈다. 그러면 재경매할 때 금액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얘가 낙찰받은 금액도 아니고 최초 금액도 아니고 얘 재경매할 때 이 최저가 요걸 그대로 해서 다시 경매를 해라 이거죠.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3번. 재매각은 언제다? 매각 허가가 되고 확정이 된 매수인이 잔금 안 낼 때만이다. 1번이다. 매각길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새매각이다. 이거 새매각. 재매각이 아니라 새매각. 자,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이 불허가 된 경우에도 재매각이 아니다. 재매각은 매각이 허가돼서 확정돼서 잔금 안 낼 때만이다. 잔금 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재매각이다. 이건 새매각. 이것도 아니고 또 매수 신고 후에 천대지변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중대한 권리관계가 있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래서 다시 경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매각이 아니라 재매각은 잔금 안 낼 때만 재매각이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차순위 신고일 때는 차순위인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신고인에게 차순위자에게 매각 허가 확정되면 이제는 얘한테 대금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되고, 차순위에게도 매각이 불허가 되면 이제 재경매로 넘어가는, 재매각으로 가는 거겠죠. 자, 차순위에 대한 매각 허가가 나온 후에는 이제 전 매수인은 돈 낸 걸 돌려받지 못한다. 자, 차순위도 돈을 안 낸 경우에 그때 차순위가 먼저가 아니라 둘 중 아무나 먼저, 앞에도 안 내고 차순위 둘 다 안 낼 때는, 둘 다 안 내서 재경매로 넘어가면 아무나 먼저 내는 사람. 자, 5번 1번 이렇게 차순위가 매수인이 된 후 대금을 안 내서 재매각할 때는 최고가와 차순위 먼저 내는 사람. 자, 있어 보세요. 공유물 지분 경매, 분할이 아니라 공유 지분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허가 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가 된 경우, 그 허가받고 잔금 안 낸 전 매수인, 얘한테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거는 이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는 뭐다? 이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이다. 전 매수인. 얘가 허가받고 잔금을 안 낸 거니까. 얘한테 통지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얘는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애니까. 이렇게 했다.
재경매, 잔금 안 내서 재경매할 때 최초 매각기일, 최초 재경매 사건, 재매각 후 최초 재매각기일의 최저 가격, 그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잔금 안 낸 전 매수인의 최고가 매수 인구로 호명받은 그날, 그 날짜에 정해져 있던 조건 그대로 최저 가격도 이렇게. 전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낸 전 매수인이 재매각 진행 중에 재경매 들어왔을 때 못 낸 잔금하고 이자를 내버리면, 자기가 납부하지 않은 대금과 그 연체된 지연 손해를 내버리면 재경매를 없애버리고 최고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한번, 잔금을 안 내서 재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밀린 돈과 이자를 내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매각은 없던 거로 해요. 전 매수인이 재매각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 대금 지급할 때는, 밀린 돈 낼 때는 현금, 현실적으로 돈을 내야만 된다. 이렇게. 채무 인수나 상계 신청, 차액 지급은 허용되지 않고 현금을 직접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 자, 이제 5문제가 남았어요. 5문제. 자, 6번. 6번.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대금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차순위가 있으면 걔한테 허가 여부를 받게 되므로 바로 재경매 넘어갈 건 아니다. 차순위가 없을 때 재경매다. 또 차순위한테 했는데 걔가 안 낼 때 재경매다. 매수인이 재매각기 3일 전까지 밀린 돈, 이때까지 지연 손해를 내면 재매각은 취소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뭐가 잘못됐다? 이율이, 지연 이자가 이제 1.5%, 연 15%로 바뀌었다. 소송 촉진 승례법 바뀌듯이 모든 가 15%로 바뀌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모든 소송 사건은 1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재매각 3일 전까지 3일은 뭘 의미하느냐? 재매각 명령 후 첫 매각기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재각명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잔금 안 냈어. 재경매 넘어갔어. 재매각 3일 전까지 내는데, 요때 3일뿐만 아니라 이때도 아무도 안 나타났어. 유찰됐어. 또 넘어갔어. 요 3일 전까지도 된다. 또 넘어갔어. 또 이렇게. 예? 유찰 변경 등의 사유로 정해진 3일도 포함된다. 이때 3일이란 재매각기일의 전날부터 3일을 말한다. 그날이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또 연장하러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4문제 남았어요. 자, 우리 7번 339페이지. 이제 이거 넘어가면 남는 게 뭐다? 이제 대금 납부,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이제 인도명령, 그리고 배당만 남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 안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절반이 여기서 나온다고, 절반이. 자, 배당은 임대차 이런 게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덜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원은 재매각 요건이 구비되면, 잔금 안 내면 발생부터 일주일 안에 재매각을 명합니다. 재매각 명함만 명함되고 다시 경매 결정을 내려서 송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재매각 하라면 된다. 매수인이 대금 납부하지 아니하여 바로 재매각 들어간 때, 또는 차순위도 안 내서 들어간 때에는 그 재경매한 결과 그게 비싸게 팔렸더라도 옛날 매수인들은 10% 낸 거를 돌려받지 못한다. 그 뒤에 비싸게 팔렸더라도 못 받는다. 요건 알아두세요. 재경매 들어간 후에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는 최저가를 저감한 결과 무잉여로 경매 자체가 취소된 경우, 정리하면 이 경매 자체, 매각 절차, 경매 자체가 다 취소되면 모든 걸 없던 거로 됩니다. 이미 쓴 비용만 손해보는 거야. 다 돌려줍니다.
이 10%도 다 돌려줍니다. 이게 경매가 끝까지 가서 배당으로 갈 때, 이게 10% 낸 게 배당으로 편입되는 거고, 경매 자체가 이렇게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무익료로 경매 자체가 취소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로 되면 그동안에 쓴 비용만 손해본 거고 나머지는 다 원위치 다 돌려주고. 재매각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된다? 재매각의 최저가하고 우선권만 따지지 말고 이미 전 매수인 중은 10% 반환받지 못하니까 이것까지 합계액 10% 낸 거 못 찾아가는 거 플러스 최저가 이걸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우선권 있는 걸 빼가지고 따져라. 응? 앞에 봤던 문제죠. 예? 세 문제 집중. 자, 뒤에는 적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좀 더. 여기 10번까지가 절차 위주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훨씬 좀 부담도 덜합니다. 자, 여기도 많이 반복이 되니까. 자, 차순위 신고에 대한 매각 허가가 나온 뒤에는 이때는 차순위 신고인이 매수인보다 우선해서 냅니다. 근데 차순위가 신고 허가 나온 다음에 얘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무나 먼저 내는 사람이고, 허가 있은 후에는. 재매각 전 매수인은 재매각 명령이 난 후에도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건 아니고, 매각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잔금을 내서 재매각을 취소를 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 교재 이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매각으로 넘어간 후에, 재경매로 넘어간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자,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재매각 명령이 난 후에 이 앞에 매각의 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다? 잔금을 내는 수밖에 없다. 잔금을. 근데 이거는 잔금을 안 내고 매각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건 안 된다. 방금 전에 10% 내는 건 뭐다? 여기. 이거랑 구분해야 돼, 이거랑. 이게 아니라 재경매를 하지 말고 내가 단을 내겠다. 재매각 기일은 매각 기일 첫 기일뿐만 아니라 유찰된 기일도 포함된다. 이때 돈은 직접 줘야 된다. 차액 지급 채무 인수는 안 되고. 이거는 재매각을 없애고 그냥 내가 잔금 내겠다는 거고. 이거는 뭐야? 재매각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이렇게 구하는 건 잔금을 안 낸 다음에 그걸 안 된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차순위 신고인에게 허가 결정이 있을 때는 이제 업회 매수인은 10% 찾지 못하죠. 차순위마저 대금을 안 냈을 때는 둘 중 누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먼저 내는 사람이다. 요것도 고쳐야 돼요. 3일 전까지 대금할 때 이거는 2할이 아니라 15%로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거였지만 지금은 바뀌었다고. 이것도 지금은 15%로 바뀌었어요. 자, 이때 뭘 취소? 전 매수인 이거 재매각 취소예요. 그냥 잔금 내겠다. 이때는 직접 줘야 되지 채무 인수나 차액 지급은 할 수 없다. 자, 우리 교재 마지막 문제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자, 요건 판례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아까 봤던 거 이거.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대금 기한 통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얘가 돈을 못 냈다고. 그 돈을 못 냈다고 지가 잘못 통지해놓고 그 돈 내라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냈더니 이걸 이유로 돈 안 냈다고 재경매를 넘어갔다면 이건 당연히 위법하고, 이때 낙찰받은 측은 어떡한다? 낙찰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재경매 진행되도록 그대로 두고 재경매가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매각 명령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요게 똑같은 거. 부적법해서 이후로 확정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가 틀린 거로 마지막 문제.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반복. 재매각 명령이 난 후에는 요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아까 본 거 없다 이거예요. 없다. 매각 허가 결정. 이거는 방금 전에 봤던 거. 돈은 현실적으로 줘야 되고 차액 지급 안 되고. 그 차순위도 돈을 안 내서 그러면 둘 중 먼저 되는 사람이 되고 계속 반복이죠. 그리고 재경매 후에는 낙찰자가 있으면 원래 낙찰자나 채권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경매 취하려면 낙찰자 채권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걔가 잔금을 안 내서 재매각으로 넘어가는 후에는 경매 취하할 때 동의 권한을 상실합니다. 다시 한번 원래 경매를 취하려면 채권가 매수인이 있으면 그 친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채권가 매수인 고인이나 낙찰자 매수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잔금을 안 내서 재경매로 넘어간 후에는 경매 취할 때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까지. 와, 이렇게 해서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실무적인 생소한 절차는 반복을 일부러 끝났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대금 납부 342페이지에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 이제 등기 그리고 인도 명령 그리고 배당 이 절차는 훨씬 익숙하고 이제 배당 가서는 더 그럼 경매 절차 거의 끝나고 뒤에 조금 남은 것들을 마무리 치면 여기서 절반 이상 나오니까 이 경매 절차를 익숙해 놓고 이걸 토대로 그러니까 총칙도 쉬웠어요. 쉬운 부분만 했으니까 총칙과 여기를 익숙해 놓으면 그다음에 유체동산 채권 집행은 양이 작아요. 그리고 가압류가처분 이걸 전제로 하는 거라 더 쉽고 그리고 이걸 총체로 앞에 불복 방법을 정리하고 정지를 하면 훨씬 익숙해져 가지고 이 과목은 누구한테 수험생 누구한테 크게 밀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저기가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도 많았고요. 좀 쉬었다가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